안녕하세요. 돈단박기입니다. 2기 신도시 중 요즘 가장 인기 있고 화제성이 있는 곳을 꼽자면 아마 동탄 신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독자와 함께하는 첫 임장 지역을 동탄 신도시로 잡았습니다. 구독자와 어떤 코스로 갔었고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일부 공개합니다. 오늘은 화성시에 있는 동탄 신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요? 개인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건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경제 수준이 높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곳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기 동탄 신도시에 발을 처음 디뎠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이곳을 보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는데 되게 여유가 넘쳐 보이고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 만족도가 최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참 웃긴 이야기지만 동탄 신도시는 잡음이 되게 많은 도시예요. 동탄 신도시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동탄 신도시를 비판하는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동탄이 GTX 호재로 지금 보이는 아파트가 22억을 찍으면서 어떻게 동탄이 22억이냐, 22억을 주고 왜 굳이 동탄에 사냐라는 목소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동탄이 22억이 말도 안 되는 곳일까요? 동탄 신도시의 입지를 보면 동쪽으로는 용인시가 있고 그 위쪽엔 수원시, 근처를 보면 오산시가 있어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의 전입 전출을 보면 용인시랑 수원시에서 전입 전출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이랑 용인이랑 동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삼성인데 이 세 군데가 삼성의 대표적인 도시들로 손에 꼽히잖아요. 동탄에는 삼성전자 나노시티랑 그 외에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탄 신도시의 장점은 여기서 멈추질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망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경부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탄 신도시는 그 경부선 주축으로 해가지고 판교랑 접근성도 되게 쉬운데, 판교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와 동탄 테크노밸리와 함께 R&D 연계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동탄은 경기 남부에 앞으로 산업 기술을 이끌어 나갈 도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동탄 신도시는 삼성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도 있고 각종의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이 동탄 신도시거든요. 지자체 내에 기업이 많다는 거는 이 도시 안에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는 개발 여건이 정말 충분하거든요. 물론 동탄 신도시 내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서울 강남을 갔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동탄에서 서울 강남까지 나갈 수 있는 게 SRT랑 GTX, 광역버스 등이 있는데 SRT를 타고 서울까지 나갔을 경우에는 시간은 되게 짧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지만 요금이 대략적으로 한 7,700원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고, GTX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GTX가 아직까지 동탄에서 수서 일부 구간만 개통했고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TX는 전 구간이 개통되면은 서울 삼성간에 나가기에도 쉽고 서울 중심부 서울역까지 나가기도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동탄에서 서울까지 나가는 게 SRT만 있는 하나의 수단만 있었더라면 GTX가 뚫림으로 인해서 서울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망이 더 추가가 된 급이거든요. 지금 동탄 신도시 내에는 인구가 약 4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외국인 포함해서 약 100만 명이 돼서 조금 있으면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화성시에 속한 동탄 신도시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도시, 학계 출산율 0.98명으로 경기도 출생률 2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탄 신도시에 대해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동탄 신도시가 5.3천 기준으로 동탄 1 신도시와 동탄 2 신도시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아파트가 동탄 2 신도시의 대장주 아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거래가를 보면 국평 기준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최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1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대형 평수가 최고가 22억을 찍으면서 한참 화제가 됐던 아파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 아파트가 22억을 찍을 수 있었을까라는 걸 좀 보니까, 여러분들 저기 지금 롯데 보이시나요? 지금 이 아파트 사이로 롯데백화점이 위치를 했거든요. 진짜 거짓말을 안 치고 이 아파트하고 이 롯데백화점하고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백화점 이용하기에도 쉽고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동탄역까지도 가기가 쉬우니까 이 아파트가 동탄에서 최고가를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아파트를 한번 좀 돌아보면은 주변에 녹지공원이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롯데백화점이 저렇게 크게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녹지공원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 단점을 상쇄시켜줄 만한 게 이 아파트 바로 옆으로 가면 청계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아파트에서 조금만 걸어 나와보면은 백화점 상권이 아닌 먹자골목 상권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아파트가 상권도 가깝고 공원도 가깝지만 초등학교가 먼 게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청계초로 갈 것 같은데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걸려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초품화가 아닌 게 살짝 좀 아쉬운 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네요. 지금 저쪽이 동탄신도시의 대장주인 롯데캐슬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대장주 라인들이 질비를 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쪽에 있는 아파트도 대장주 라인 축에 껴있는 아파트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가 동탄 이신도시의 이대장 아파트인데 정식 명칭은 동탄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라고 합니다. 아까 그 동탄 롯데캐슬이랑 입지가 솔직히 말하면 도로 하나 차이여가지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학교랑 한계공원이랑은 좀 가까이 위치를 했는데 상권이라든지 동탄역에는 한 1, 2분 정도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롯데캐슬은 롯데백화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녹지 환경이 되게 적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녹지 환경 조성도 되게 잘 돼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되게 탄탄하게 돼 있더라고요. 부평 기준으로 거래가를 봤을 때 최근 거래가가 1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를 달성했을 때는 1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동탄을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니라 저번에도 제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동탄 신도시는 교통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욕도 많이 먹었고, 근데 지금 한 8, 9개월 후에 온 동탄 신도시를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동탄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왔을 때는 SRT를 타고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GTX가 뚫리고 나니까 확실히 서울에서 동탄과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사실은 SRT를 타고 동탄을 오나 GTX를 타고 동탄을 오나 15분대에서 20분대로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도 GTX보다는 좀 안 좋은 편이고 요금도 비싸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동탄에 왔을 때는 GTX를 타고 내려왔는데 배차 간격이 20분이라 이것도 길다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서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아까 살짝 언급은 했지만 이쪽 동탄역에는 교통 호재들이 많거든요. 그 호재들을 보면은 일단 1호선 동탄 트램 그리고 동인선이 있습니다. 동인선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급 호선 노선은 아니지만 동인선이 뚫리고 나면 인도권이랑도 접근이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선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동탄에서 4호선 접근도 되게 쉬워지고 수인분당선 환승이 더 쉬워져서 다른 지역들과의 교통의 확장성이 점점 넓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동탄 신도시가 이제 직주 근접 도시라고 말을 한다만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랑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GTX가 뚫렸을 때 동탄 신도시가 최고가 22억을 달성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노선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하면은 상승세가 조금씩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 동탄역 앞에 있는 이 라인들이 대장주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아파트 층수가 대부분 좀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동탄 이 신도시 내에 유독 층수가 낮은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좀 보이거든요. 호반 서밋이 이렇게 보면은 상권 있는 데랑 여기 있는 데랑 좀 거리가 있어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막 13억 14억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약 9억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 호반 서밋은 여기랑 상권이랑 좀 멀어도 바로 아파트 앞에 초중고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반 서밋의 최대 장점이고, 그리고 학원가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애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 아파트는 좀 학구열이 뛰어나서 대장주 동네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동탄 신도시가 교육열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동탄 신도시는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동네가 가까운 고등학교로 배치를 받는 것이 아닌 성적순으로 고등학교를 배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탄 신도시보다는 좀 병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는 호재가 있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한창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쪽이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2번 도로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구간이 총 6구간에서 1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하화가 돼서 개통이 됐거든요. 저는 좀 중요하다는 구간이 3번하고 4번이거든요. 3번을 보면은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부터 롯데백화점 북측을 이어주고 4번을 보면은 어무복합2랑 롯데캐슬 남측을 이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3, 4번 사이에 이제 동탄역이 껴져 있는데 그런 뉴스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GTX 호재가 처음에는 동쪽에만 많이 쏠렸는데 지화가 돼서 소동탄이랑도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지니까 서쪽 아파트 단지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동탄 1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탄 1 신도시를 알려면은 주요 지역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먼저 한번 잠깐 봐볼게요. 첫 번째로는 난강장. 난강장이 동탄 1 신도시의 가장 큰 상권이자 중앙분수대를 기준으로 이제 북쪽에는 유흥가가 있고 남쪽에는 학원들이랑 식당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쪽 마을은 다음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루 지역인데 이쪽은 동탄 1 신도시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상권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 마을은 솔빛, 나루, 세강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 1 신도시가 지어진 지 10년 이상이 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오래돼 보이고, 하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만큼 이제 편의시설 같은 거는 이 신도시보다는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쪽에 있는 아파트가 동탄 1 신도시 중에서 대장주 아파트라고 하는데 대장주에서 그런가 좀 되게 우뚝 솟아있거든요. 메타폴리스가 최근 거래가를 보면은 8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11억 1,70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지하에는 이제 동인선이 뚫린다고 하는데 생기는 역 이름 가칭이 메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바로 지하에 역이 생기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지하철을 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겠죠. 동탄 1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 2 신도시보다는 지하철 이용이 좀 더 어려운 편이에요. 국철 1호선 서동탄역이 다니긴 하는데 지선이어가지고 열차가 가끔가다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탄 1 신도시에 사는 주민분들은 수원에 있는 수인분당선 망포역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탄 1 신도시에 사는 주민분들이 수인분당선 망포역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동탄 1 트램을 28년까지 완공 목표로 짓고 있거든요. 또 동탄 2 트램이 또 생겨요. 근데 그 동탄 2 트램은 병전역에서부터 동탄 2 신도시를 이어주는 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탄 1 신도시 서동탄은 교통이 조금 더 향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눈여겨볼 만한 아파트 이제 한번 볼게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는 여기 예당마을 롯데캐슬이 참 괜찮더라고요. 이 아파트의 거래가는 최근 거래가 6억 9,4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타 아파트보다 좀 더 저렴한 이유는 중구축인 아파트인데다가 여기랑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래요.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괜찮은데 일단 초품화에다가 타공가와 미니 상권을 이용하기가 쉽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기가 쉽다는 거예요. 동탄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려면 많은 국도들을 거쳐야 되는데 많은 국도를 거쳐도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근데 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경부 타기가 쉬운 아파트거든요. 근데 경부랑 이제 좀 가까우니까 소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거 주민의 말을 들어보니까 소음은 딱히 없고 이 아파트의 단점으로 꼽았던 게 역과의 거리였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메타폴리스에 메타역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동인선이 생기잖아요. 이 아파트는 이제 그 메타역이랑 도보 한 1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 메타역에서 동인선을 타면은 동탄 2 신도시하고 접근성이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동탄역하고도 가까워진다는 말이니까 이제 이쪽도 교통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실은 저희가 오늘 구독자님들과 임장을 같이 하면서 동탄 1 신도시, 동탄 2 신도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아파트들을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는 맛보기로 1 신도시에 있는 눈여겨볼 만한 아파트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풀 버전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지역 임장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이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탄 신도시는 과연 어떤 곳인가요?